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궁합 상담을 할 때 순수한 궁합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궁합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두 사람의 사주팔자를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사주팔자가 나쁜데 궁합이 좋을 리 없고, 사주팔자가 좋다고 반드시 궁합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누구나 사주팔자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부궁이 나빠서도 안 되지만 자식운이 나빠서도 안 됩니다. 사주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진정한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궁합 볼 때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궁합을 볼 때 단지 어떤 띠가 좋다 또는 합이 들었네라고 말하는 상담가는 단순 판단만을 했을 것입니다. 또 무슨 신사를 엮어대며 이를 유난히 강조하는 상담가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이 두 남녀를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거나 궁합이 좋으니 결혼시키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사주팔자에 달린 문제이지 궁합의 결과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닌데요. 결과적으로 궁합과 부부 생활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사주팔자가 우선이 돼야 하고 그 다음은 궁합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피해갈 수 없다면 대비책이라도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란 안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준다거나 안 좋은데 좋다고 말해주기는 뭐하니까 그냥 귀찮다는 식,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합이 안 좋은데 꼭 결혼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사자 두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은 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일러줘야 하는데요. 성격, 재물, 바람기, 사건, 사고 등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맡기가 힘듭니다만 그래도 차후를 위해서 분명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안 좋은 것이 예상될 때 무조건 말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할 수 없을 때는 대비책이라도 일러줘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궁합이 매우 안 좋은데 사주는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 인연이 약하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매우 좋지 않은 팔자인데 결혼 날까지 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여성이 여름 끝날 무렵에 궁합을 좀 봐달라고 해서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결혼 날짜 잡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인연이 없으니까 가을에 헤어질 것 같다고 말했더니 이 여성이 펄펄 뛰면서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결혼식장까지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합은 괜찮은데 두 사람의 운을 보니 분명히 주위 환경 때문에 이별할 공산이 크다고 봤습니다. 물론 그분도 더 이상 말할 입장이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결혼 2주 전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혼수 때문인데요. 양가 부모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결국 싸우게 되면서 파혼을 선언한 것이지요. 결론은 인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제대로 알아야만 궁합이 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궁합 볼 때의 핵심 요소 중에서 먼저 두 사람의 사주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궁합을 상담한 사람은 여자였고 운의 흐름상 사귀는 남자와 헤어지게 돼 있었는데요. 그 시점이 자식이 생기고 난 후였습니다. 이들이 결혼을 한다면 30세 중반에 이별의 운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유든 간에 그 이별이 5년 뒤의 일이었지만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운을 보니 돈을 벌 운명이라서 비용 기술을 배우라고 일러주었는데요. 이는 금수가 희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5년 뒤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 활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예이고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사주 속에 분명 인연이 있다는 말인데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인연이 없는 사람은 절대 배우자가 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희용신을 찾아서 각각의 사주와 비교를 해봅니다. 남자가 수가 태왕하여 화토가 필요할 때는 여자 사주가 반드시 강해야 하는데요.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어느 회사 과장이 여사원과 결혼을 하였는데요. 주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13번 정도의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간도 너무 안 좋아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지만 지금은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처와 고모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의 고모님이 시골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을 구해다가 다려 먹이고 환을 만들어 먹이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궁합인데요. 처와 고모가 이 남자의 희용신 오행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살은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살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 계신데요. 오판할 우려가 많은 요소입니다. 살의 작용은 권투를 할 때 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힘이 있으면 잽을 맞아도 큰 타격이 없지만 그러기 상태에서는 강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살의 작용은 권투의 잽과 동일합니다. 사주가 안 좋은데 살까지 있으면 더 안 좋게 되는 것이고요. 사주가 좋은데 살이 있으면 다툼, 답답함, 허접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주의 운과 잘 연결시켜 참조하면 도움이 되지만 살을 너무 중요시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와 대비해서 합충을 봅니다. 차라리 살보다는 합충이 더 해로운데요. 용신이 있는 곳이 충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합이 되어 기신으로 변하면 매우 좋지 않고요. 역시 궁합이 안 좋은데 충이 있으면 매우 안 좋습니다. 궁합에서 충이 생기면 희용신을 충하는가 기신을 충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기신을 충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기신은 안 좋은 것이므로 이를 파하니까 흉 요소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충은 권투용어로 스트레이트인데요. 중요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충이라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서로의 격을 보는 것입니다. 격은 곧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남자는 정관격의 좋은 사주인데 여자는 상관격의 운까지 안 좋다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남자는 양반이고 여자는 상놈이 되는 형국이니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인수격인데 여자가 제격의 파극이 되면 유명하신 분은 TV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남자는 인품이 있는데 여자의 사주가 탐재괴인이 된다면 여자가 인수를 파극시킵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대운을 잘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세상이다 보니 각각의 사주를 잘 분석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